원전 부진의 저장 시설은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일부 국가들은 사용해결료 연구 처분을 위한 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시설 건설에 착수하였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설과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 문주현 교수입니다. 우리나라가 7대 경제대국 대열에 올라선 지도 꽤 오됐습니다. 에너지 소비량은 어떨까요? 역시 세계 7위를 기록 중입니다. 재작년 우리나라의 에너지 대여 의존도는 93%, 에너지 수입액은 896억 달러, 1달러당 1,300원으로 치면 116조 원에 달합니다. 우리가 에너지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에너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을 계속하려면 사용해결료 문제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료를 원자로에 집어넣고 태우고 난 다음 빼내서 다른 곳에 저장을 해야 합니다. 원자로를 계속 가동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빼내서 갖다 놓을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해결료 저장 공간이 없으면 원전을 더 이상 운전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전하게 사용한 만큼 안전하게 처분을 해야 합니다. 오늘 강의는 사용해결료에 관해 요모조모 따져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 후 해결료는 지금 어떻게 발생하고 있고 또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네, 사용해결료는 원자로에 들어가 연소한 후 인출된 해결료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경수로 원전 해결료의 경우 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데요. 연간 발생량으로 보면 1990년대 연평균 305톤에서 2000년대 중반 연평균 648톤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해결료는 원자로에 들어가기 전이나 후에 외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결료 안에 물질 성분이 크게 달라집니다. 원자로에서 해결료가 연소하는 과정 중에 다양한 방사성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우라늄 235는 중성자에 의해 핵분열하며 세슘과 스트론튬 같은 다양한 핵분열 생성물을 만듭니다. 우라늄 238은 중성자와 핵반응을 하며 플루토늄과 같은 우라늄보다 무겁고 반감기가 긴 핵종을 만듭니다. 해결료가 원자로에 들어가기 전에는 사람이 가까이 가서 손으로 만져도 되지만 원자로에서 인출된 직후에는 엄청난 열과 방사능을 방출하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사용해결료를 원자로에서 꺼내거나 다른 곳으로 옮길 때는 물속에서 하거나 특수 제작된 용기와 장비를 이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원전에서 갓 인출한 사용해결료는 원자로 인근의 부진에 저장시설로 옮겨져 저장됩니다. 이 시설은 붕산이 섞인 물로 채워져 있어서 습식 저장시설이라 부릅니다. 이 시설에 채워진 물은 사용해결료에서 나오는 열을 식히고 방사선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차폐하는 역할을 합니다. 월성의 중수로형 사용해결료는 습식 저장시설에서 6년 이상 저장한 후 건식 저장시설로 옮겨집니다. 공기나 불활성 기체를 이용해서 사용해결료를 냉각하고 콘크리트 등 다중 방벽을 이용해 방사선을 차폐합니다. 이러한 사용해결료 저장은 수십 년 동안의 저장 경험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캐나다, 중국, 아르헨티나, 루마니아 등 중수로 원전을 운영한 나라에서도 1990년대부터 건식 저장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또 월성 원전도 30여 년 동안 건식 저장 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 후 해결료는 얼마나 배출이 되는 겁니까? 네. 사용해결료 처분과 관련한 문제는 폐기물 처분량이 많아서가 아니라 관리 기간이 장기간이라는 점에서 발생합니다. 이 작은 펠렛 안에 들어가 있는 우라늄 1g이 석탄 3톤의 에너지를 낸다는 거거든요. 석유의 경우는 9드럼을 태워야 합니다. 단순히 생각해 보시죠. 폐기물의 양은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데 들어간 원료의 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요만큼의 연료로 만들어진 원자력 에너지는 요만큼의 폐기물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력이 화석연료 발전에 비해 폐기물량이 월등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화력발전은 석탄, 석유, LNG 등을 연소해서 만들어진 반응물이 기체 상태로 배출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도 힘듭니다. 전기 출력 1000메가와트의 발전소를 고려했을 때 원자력 발전소는 연간 27톤의 사용해결료를 만들어내지만 석탄 화력 발전소는 석탄재만 40만 톤이 나옵니다. 단순 비교했을 때도 대략 15,000배나 더 배출되는 거죠. 미국 코네티컷 양키즈 원전은 1967년부터 30년간 운영한 후 연구 정지했는데요. 30년간 배출된 사용해결료가 가로 20여 미터, 세로 60여 미터 소규모 부지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원전 부지 내에 저장 시설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추가로 처분장이 또 필요한 상황인가요? 네, 원전 부지 내 저장 시설은 사용해결료 관리 측면에서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설과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한빛 원전을 필두로 고리 원전, 한울 원전, 신월사 원전 모두 2031년에서 2044년 사이에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포화 시점은 탈원전 정책을 가정했을 때 예상치고요. 앞으로 원전 이용이 확대되면 포화 시점은 앞당겨질 겁니다. 원자력을 이용하는 국가들이 생각하는 사용해결료 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용해결료를 인간 생활권으로부터 안전하게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겁니다. 이것을 영구처분이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 전 세계 처분 전문가들은 심층처분, 해양처분, 우주처분, 빙하처분 등 사용해결료 영구처분 방식을 연구해왔습니다. IAEA는 경제성과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층처분을 가장 적절한 영구처분 방식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심층처분은 부식과 압력에 장기간 견딜 수 있는 처분 용기에 사용해결료를 담아서 지하 500m 이상의 건설한 공학적 시설에 묻는 방식입니다. 사용해결료를 주철 용기와 구리 용기 등 이중 구조로 된 용기에 담아 처분하는데요. 구리를 쓰는 이유는 부식이 잘 안 되는 금속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철기 유물은 다 사라졌어도 단유 쇠문경 같은 청동기 시대 유물이 잘 보존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구리 용기를 지하 안반에 구멍을 뚫고 묻는데 그 주위는 벤토나이트라는 점토질로 채웁니다. 이 벤토나이트는 물을 머금으면 단단해져서 방사성 물질이 용기를 빠져나와도 이동을 잘 못하게 잡아둡니다. 더군다나 지하 500m 이상의 깊은 곳에 있어서 방사성 물질이 구리 용기와 점토질을 뚫고 나와서 지상으로 빠져나오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최근 핀란드와 스웨덴은 지하에 위치할 사용해결료 처분장 건설 허가를 획득한 후에 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역시 처분장 부지를 선정해서 건설 허가를 준비 중입니다. 이는 사용해결료 심층 처분의 안전성이 기술적으로 입증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부 기술만 개발하면 언제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용 후 해결료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한번 짚고 넘어갈 문제입니다. 사용해결료 안에는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자원 가치가 있는 핵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핵물질을 회수해서 원자력 발전소 핵연료로 다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중 우라늄 238은 중성자를 흡수한 후 핵반응을 통해 플루토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플루토늄은 핵연료 제조에 쓸 수 있지만 핵무기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핵비확산 체제에서는 엄격하게 제한되는 상황이고 재처리를 실제 할 수 있는 나라도 몇 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사용 핵연료를 직접 처분하는 것보다 경제성도 떨어집니다. 물론 이것은 현 시점에서 그런 것이지 미래에도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미래에 우라늄 자원이 고갈되거나 재처리를 핵 확산 위험 없이 값싸게 할 수 있다면 재처리를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영구 처분 시설은 사용 핵연료를 직접 처분하든 재처리하든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재처리하면 양은 줄어들지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일본, 러시아 등 재처리를 사용 핵연료 관리 정책으로 채택한 국가도 재처리 후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을 하기 위해 영구 처분장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사용 후 핵연료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네, 전체 전기의 70% 넘게 원전으로 생산해 독일 등 유럽 각국에 전기를 수출하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코탕탱 반도 끝자락에 위치한 라하그 시설에서 재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라하그 시설은 부지 면적만 300헥타르에 달하는데요. 1976년부터 운영하면서 3만 3천 톤의 핵연료를 재처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만 해도 5천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재처리한 핵물질로 만든 핵연료를 22개 원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전 56기를 운영하는 것을 감안하면 운영 중인 원전의 약 40%에서 재처리 연료를 사용하는 셈입니다. 일부 국가들은 사용핵연료 영구 처분을 위한 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시설 건설에 착수하였습니다. 핀란드는 2001년 올킬로오트를 영구 처분 시설 부지로 선정하고 2025년 처분 시설 운영을 목표로 인허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올해 9월 14년에 걸친 부지 선정 과정 끝에 스위스 북부 레기렌 지역에 영구 처분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리 원전 내부에 사용 핵연료 지상 저장 시설을 짓기로 했습니다. 내부 수조에 핵연료를 임시 저장했지만 호화 상태인 데다 영구적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 없어서 원전 부지 내에 추가 건설하기로 한 겁니다. 사용 핵연료 처분 문제는 어느 나라나 기술적 어려움보다는 사회적 수용성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용 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민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에 세계의 관심이 높다는데요. 그 방패장이 원전 수출과도 연관이 있을까요? 네,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7월 EU 집행위원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EU 텍소노미를 확정했습니다. EU 텍소노미는 환경 및 기후 목표에 부합하는 경제 활동들을 제시하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EU 텍소노미가 정부와 민간의 투자를 강제하는 요건은 아닙니다만 여기에 속한 경제 활동에 대해서는 정책, 금융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됨에 따라서 기업이나 정책 결정자가 투자 우선순위를 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원자력이 올해 새롭게 추가가 된 건데요. 당초 태양광, 태양열, 풍력, 해양에너지, 수력, 지열, 바이오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 등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치열한 논쟁과 타협 끝에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추가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엔 안전성과 환경성 보장을 위한 엄격한 조건들이 붙었습니다. 그중 3가지만 소개하자면 첫째, 신규 원전은 2045년 이전에 건설 허가를 받아야 한다. 둘째,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문서화된 계획을 갖춰야 한다. 셋째, 원전 해체에 사용할 기금을 확보해야 한다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조건에 대해 부연하자면 2050년까지 사용해결료 처분장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확실한 계획이 있어야만 원자력을 녹색 활동으로 인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원자력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해결료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유럽에서는 새로운 원전을 짓고자 하는 나라는 2050년까지 사용해결료 처분장을 확보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수립해 놓고 있어야 유럽권 은행으로부터 원전 건설 비용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내 사용해결료 문제를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원전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사용해결료 관리를 위한 전 분야의 기술 개발과 처분장 확보를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동안 좋든 싫든 원자력에 빚을 져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자력에 빚을 갚을 때입니다. 이것이 사용해결료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주현이었습니다.